뭐 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웰리스 문화건강학과가 첨단을 달리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오늘은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달에는 오늘 이론 공부한 거를 기초로 해서 각자가 실습을 한번, 실습할 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실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가져오시면은 서울 캠퍼스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마케팅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일부 AI의 기본 이론과 마케팅의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의 미래와 마케팅 활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의응답,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테마로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AI의 기본 이론과 마케팅 이론, 마케팅의 이해라고 해서 첫 번째는 AI의 개념과 발전 배경, 두 번째는 마케팅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AI 마케팅의 핵심 적용 분야라고 하는 테마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특강의 주제는 AI 플러스 마케팅이에요. AI와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요게 소셜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이제 정규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소셜 마케팅이 계속 변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정규 과목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라든가 학문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특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의 개념과 발전 배경입니다. AI의 개념과 발전 배경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AI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AI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로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의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 AI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은 한참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AI 분야가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크기의 로봇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대화하고 또 인간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를 이제 보게 되면은 핵심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의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들에 대한 걸 가지고 AI 스스로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추론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스로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인식하는 이런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이해 기능이라고 해서, 원래 컴퓨터가 그 대화하는 언어는 0, 1로 반복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AI가 사람의 말, 사람의 문자, 사람의 목소리를 AI가 직접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언어 이해 기능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기능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제시를 하면 그 문제를 AI 스스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바로 이 다섯 가지의 핵심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 약한 AI와 강한 AI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약한 AI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AI를 갖다가 약한 AI다. 그래서 음성 인식,
스팸 필터, 뭐 추천 알고리즘을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챗 GPT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AI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재의 AI의 수준은 약한 AI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앞으로 발전할 AI가 이제 강한 AI다라고 해서 통합적 AI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능력을 더 넘어서서 좀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그러한 AI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사고, 그다음에 감정, 판단이 가능한 단계라고가 이제 강한 AI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발전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이제 발전이 됐는지를 숨기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는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중국의 그 딥시크가 갑자기 큰 이슈가 되면서 AI를 갖다가 막 서로 자신의 기술을 내놓다가 중국의 딥시크가 딱 나오고 나서는 이제 서로 좀 자기 기술을 내놓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AI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의 요소가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지 AI가 구동을 하니까.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해서 스피드죠. 그러한 그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송 속도와 그에 따른 컴퓨팅 능력,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AI의 세 개의 요소고요.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AI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적용 요소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고객 맞춤 추천이라고 해서 이게 뭐 주문할 때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 내 아이디하고 비번 치고 들어가시면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구매하고 많이 봤던 것만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대1 추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광고도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가 자주 본 그런 알고리즘의 동영상들이 뜨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건강 상태를 AI가 직접 측정을 한다든지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거래를 탐지한다든가 아니면 그 고객한테 가장 맞는 그런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도 AI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 한번 보게 될 텐데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바로 그 상품을 찾아서 고객한테 배송하는 것까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 음성 비서라든가 내비게이션, 우리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또 자율주행 차를 한번 타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없는데도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그 승객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서 데려다주는 이런 것들이 다 AI의 활용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 그 홈페이지를 제가 띄웠어요. 쿠팡 홈페이지를 띄운 이유가 이게 보면은 각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게 되면 그 아이디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상품이 뜬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제가 자주 구매하고 자주 봤던 상품들이 가장 위에 뜨고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띄워봤자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 그걸 갖다가 AI가 찾아서 거기에 맞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 헬스클럽
관련한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온다 기획 보도, AI와 헬스케어가 만난 현장을 송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한 중학교의 체육관. 학생들이 발목에 센서를 차고 천천히 운동기구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1분간 걷기를 마치면 인공지능이 발걸음 패턴을 분석해 체력 검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 균형부터 유연성, 심폐, 근기능 등 종합적인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발목에 센서를 차고 1분간 걸어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근기능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지만 유연성과 심폐 기능이 각각 4급과 5급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가 이제 금융권의 AI 한번 잠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이 인공지능을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지침도 개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챗 GPT 등장과 함께 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AI. 금융권에서는 그중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와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 부족, 명확한 AI 거버넌스 부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의 AI 활용에 대한 한계가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들을 갖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트랙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 AI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설치하는 오픈소스 AI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권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물류 쪽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 유통업계에선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그 대체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첨단 물류센터 현장을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한 철제 선반들 층층마다 상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비결은 무인 운반차. 로봇 청소기를 연상시키는 운반차 한 대가 최대 10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자기 자리에서 운반차가 머리에 이고 온 선반에서 주문 상품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흡사 작은 테이블처럼 생긴 로봇이 물건을 분류하는데도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스캐너가 운송장 바코드를 확인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저 소팅봇들이 지역별로 상품을 분류하는 겁니다. 쿠팡은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노동력, 시간 모두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AI의 그 활용 사례 잠깐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AI는 그 뇌를 닮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데이터는 지식을 쌓는 교과서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뇌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컴퓨터는 생각을 실행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AI의 발전 배경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머신 러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AI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면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겁니다. 머신 러닝이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AI의 용어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고 만들어 나가는 기술, 요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일일이 그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패턴을 찾고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요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쭉 주고 요렇게 생긴 게 고양이야, 요렇게 생긴 게 강아지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AI가 학습하도록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AI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는,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들었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도 다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그 일일이 사람이 코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이 알고리즘을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머신러닝이 알아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원리는요, 첫 번째는 학습. 그래서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오차가 발생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더 정확한 값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서 이제 주요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지도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정답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스팸 메일과 정상 메일을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답 없이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를 주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걸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기존의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강화학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그 마케팅은요, 이 고객이 이게 뭐 계속해서 남아있을 고객인가 아니면은 떠날 고객인가를 결정을 해요. AI가. 그래서 남아있을 고객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 이 고객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상거래 탐지라고 해서 정상적인 거래 루트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이상 고객들은 그 과정을 갖다가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장 예측이라고 해서 미리 고장 날 곳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품질 검사, 자동차 품질 검사도 지금은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 질병 예측이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그러한 이 사람들에 대한 질병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이 치료를, 이제 예방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 또 영상진단 같은 경우는요, 실제 그 영상을 찍었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지금은 그 전문의보다도 더 빨리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현재 의료 분야의 발전 단계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보는 그런 테마로 유튜브 콘텐츠가 떠요. 그 다음에 쿠팡 상품 추천, 쿠팡도 마찬가지고 또 얼굴에 잠금 해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바로 잠금이 해제되죠. 이런 것들이 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AI 의사를 활용한 질병 진단 원리. AI가 인간의 뇌 MRI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한두 개만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지만 AI는 단 1분 30초 만에
진단이 어려운 초기 치매 환자까지 걸러냅니다. 또한 AI 의사는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뿐만 아니라 암질환 재발 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제시합니다. 질병 진단에 특화된 AI의 기술과 원리를 AI 의사를 활용한 질병 진단 원리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 과정은 AI 진단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딥러닝의 원리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실시간으로 추출되는 의료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AI 의사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 기술적 한계를 학습합니다. AI 의사를 활용한 질병 진단 원리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이제 주식 투자 영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직접 만들어 투자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높아진 증시 변동성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키워드에 맞는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해주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섹터들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좋은 투자안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주식 투자도 AI로 제가 한번 요 주식 투자 관련한 거를 이제 챗GPT한테 야 주식 투자 좀 하고 싶어, 나 좀 좋은 종목 좀 찍어줘 이랬더니 찍어주더라고요. 20개 찍어줬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10개를 고른 다음에 그 10개를 가지고 한 번 더 질문을 했더니 5개를 찍어주더라고요. 5개 중에서 제가 3개를 골라서 투자했는데 다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했는지 명령어 집어넣는 거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학생한테 문제하고 정답을 주고 그 원리를 갖다 깨우치게 하는 요게 이제 머신러닝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로 이제 AI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머신러닝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약간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딥러닝은 앞에 이 딥이라고 하는 것처럼 깊게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특징이고요.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복잡한 패턴과 표현을 갖다가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듯이 이미지, 소리, 문자 등 비정형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하는 요게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되면서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딥러닝의 구조는 인공신경망이고요.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 구조와 똑같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AI 스스로가 깊게 연구하고 연구한 그 자료를 AI들끼리 회의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걸 또 다시 AI가 판단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AI는 뭐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한다거나 피곤하다고 잠을 잔다거나 이러지 않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AI의 특징이고요. 벌써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의존도라고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향상하고 그 다음에 계산 자원, 그래서 GPU라고 해서 요게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 그 다음에 복잡한 표현 가능이라고 해서 이미지, 영상, 소리, 그 다음에 문자, 음성 이걸 전부 다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동 특징 추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변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거를 깨우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하고 이제 머신러닝하고 좀 구분을 한다면
머신러닝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사람이 지정을 해주는데 딥러닝은 컴퓨터 스스로가 판단을 하죠. 머신러닝은 구조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것이 원칙인데 딥러닝은 사진, 소리, 문장 전부 다 이해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결정 트리를 진행하는데 딥러닝은 CNN, RNN, 트랜스포머 등으로 해서 좀 더 복잡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처리한다. 학습량은요, 머신러닝은 역시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연산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딥러닝이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그 발전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이라고 해서 챗GPT로 이렇게 음성으로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알아듣고 바로 답을 해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번역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학습을 끝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냈냐면 사투리, 방언, 원주민들의 대화까지도 다 학습을 끝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끝냈냐면은 이제 댕댕이, 고양이, 뭐 돌고래 이런 그 생물들의 언어까지도 다 학습을 다 끝내서 발전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게임에는 알파고라든가 로봇의 강화 학습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돼지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기술을 유럽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쉴 새 없이 꿀꿀대는 돼지들. 다 똑같은 소리 같지만 상황에 따라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 6개국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돼지 울음소리 수천 가지를 수집했습니다. and ages, and then we developed AI, s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uld tell us, be trained to tell us if the calls that we recorded were emotionally positive or negative. 성별도 나이도 다른 돼지들이 온갖 상황에서 낸 소리를 녹음한 방대한 파일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분류합니다. 짧은 꿀꿀은 기분이 좋을 때,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입니다. 수작업으로 분류하려면 엄두가 안 날 일이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Oh, it's a fantastic tool. It opens up for so many possibilities compared to the manual way of going through the recordings. First of all, it's much faster. 연구팀은 돼지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농장에서 더 행복한 돼지를 기르는 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만 충분히 모으면 돼지뿐 아니라 다른 동물 소리도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동물의 목소리도 그 분석을 할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댕댕이 통역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댕댕이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래서 저도 야, 이 통역기 재밌겠다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댕댕이들끼리 사람 이렇게 흉보고 이러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방식이 머신러닝이라면, 딥러닝은 학생 스스로가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이런 형태, 요것이 바로 딥러닝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조금 쉽게 풀어낸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죠. 그 다음에 이미지, 음성, 코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컴퓨터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다.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찾아내는 것으로 끝났어요. 어떤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랬는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AI 스스로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로 챗GPT, 미드저니, 수노, 소라 이런 것들에 대한 AI가 있고요. 챗GPT는 역시 텍스트로 되어 있고 미드저니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노는 음악, 그리고 소라는 영상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AI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GPT 기반의 언어 모델, 또 GAN 해가지고 생성형 적대신경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고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학생이 이제 그 목걸이를 하나를 이렇게 팔아보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걸이에 걸맞는 모델이 좀 하나 있어서 그 모델의 이 목에다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GPT한테 이 목걸이에 어울리는 모델 사진 좀 하나만 만들어줘 이랬더니 바로 정말 그 목걸이에 어울리는 그 서양 스타일의 미인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델료가 비싸 보이는데 이 모델 그냥 써도 돼? 그랬더니 GPT가 제가 만들어낸 모델이기 때문에 공짜로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쇼핑몰에 올렸어요.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팔면은 대박 나겠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는 예측만 했지만 이제는 창작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보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또 유명한 화가 스타일로 만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판권은 AI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그 판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걸 만들어 달라고 명령한 그 사람한테 오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AI에서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는 자유롭게 써도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방대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요 AI는 그 고품질의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에는 한번 구동하려면은 막 2박 3일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하고 반도체의 성능이 따라주면서 지금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과학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나 또 전문가들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AI를 일반 사람들도 다 맘만 먹으면 바로 개발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가 AI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는 시간을 다음 달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오픈 AI, 구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연구실에서 있던 AI가 이제는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쉽게 AI를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 흐름을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2012년도에 이제 딥러닝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저도 이렇게 이게 학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좀 진한 서체로 2022년도에
챗GPT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AI의 발전이. 그 다음에 2023년도가 챗GPT-4가 나온 게 2023년도. 2024년도에 나온 게 이제 소라하고 수노하고 챗GPT-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어요. 챗GPT-4.5가. 엄격하게 따지면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AI의 속도가 빠르고,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AI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AI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도 잘 몰라. 며칠 안 됐거든. 그러니까는 다 초창기고 다 초보다라는 마음으로 학습해도 괜찮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개발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LLM을 써버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상식이 많아진 상태고 다양한 동작을 명령을 해도 얘가 대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오픈AI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이 피규어 AI에 약 8,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AI가 구현된 로봇이 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경쟁 분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AI한테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사과를 갖다가 집어준 것이 바로 이 AI의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생성형 AI는요, 딥러닝이 진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환경이 발전하고 이제 AI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AI를 어떻게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개발에 대한 소스를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AI를 갖다 만들 수 있도록 공개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AI의 발전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거 한번,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전통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또 디지털 마케팅에서 AI 마케팅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마케팅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TV 광고,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마케팅이죠. 이런 거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검색 광고, 구글, 네이버, 뭐 배너 광고,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이제 마케팅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AI 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AI 마케팅의 특징은 예측, 생성, 자동화라고 해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과 이 니즈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고객에 맞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그걸 갖다가 자동화시키는 것까지 다 만들어낸 것이 바로 AI 마케팅이다. 그래서 보면은 뭐 추천 알고리즘 해가지고 유튜브나 쿠팡이 그 유저에 맞는 콘텐츠만 찾아주고 챗봇이 어때요? 그 고객에 맞게 응대를 해주고 또 콘텐츠 생성하고 또 이 CRM을 통해서 그 고객 관리도 1대1로 고객 관리를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마케팅은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고객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관리해 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AI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AI 마케팅에 대한 이 분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AI 전문가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AI를 잘 구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또 AI 에이전트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전통 마케팅하고 디지털 마케팅 또 AI 마케팅의 그 특징을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한 건데요. 전통 마케팅은 노출 중심이다. 또 디지털 마케팅은 참여 중심이다. 왜냐하면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참여 중심이다. AI 마케팅은 예측하고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1대1 마케팅으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바로 마케팅의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분야의 핵심 적용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 분석 및 타겟팅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고객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자동화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밀 타겟팅,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취향과 특성을 알아내는 이런 정밀 타겟팅을 하는 것이 바로 타겟팅 자동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거기에 맞는 콘텐츠 생성입니다. 그 고객한테 맞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자동화됐어요. 자동화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 뭐 캔바, 달리, 미드저니, 수노, 소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 맞게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작 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또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대응 능력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 기반으로 해서 고객 응대 및 CRM이 자동화됐습니다. 지금은 이 챗봇, 그러니까는 고객과 대화를 해나가는 이 챗봇을 내가 직접 기획을 하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24시간 자동으로 응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케팅 퍼널 자동화 또 최적화라고 해서 고객이 유입이 돼서 콘텐츠를 노출하고 이것이 이제 전환,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확도를 갖다가 점점 높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 퍼널 자동화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에 맞춰서 AI가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세우는 거죠. 고객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정밀 마케팅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화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부터 국적, 나이는 물론 피부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입력을 하고 전문가에게 이제 막 30이 된 피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정밀 진단을 한 뒤 조주사가 파운데이션 제작에 들어갑니다. 1시간 정도 제품에 대한 설명과 메이크업 요령을 조언받는 동안 세상에 하나뿐인 파운데이션이 로봇의 팔을 거쳐 기계 밖으로 쏙 나옵니다. 복합성 지성이면서 또 건성인 피부 같아서 어떻게 파운데이션 골라야 될지부터가 고민이었는데 브랜드마다 또 색깔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고를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더 나를 위한 선물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하는 디자인을 입력해도 에센스 같은 기초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은 너무 똑똑해서요. 자기만의 제품을 꼭 갖고 싶어 하신대요. 독자적인 기술력 바탕으로 카이스트 연구원분들의 피부톤 측정 방법을 통해서 고객님만의 피부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작은 화장품 하나도 그 고객에 맞게 만들어서 하나를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1:1 개인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마케팅은 이제 고객을 인식하고 1:1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를 거기에 맞게 만들고 자동화하고 그 고객에 맞게 최적화 해가지고 고객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그런 정밀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시대에 가장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2부에는 좀 AI의 그 용어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공짜 AI에 대한 걸 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1부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AI의 미래와 마케팅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2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미래와 마케팅 활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AI의 용어 정리. AI가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선 사용해 볼 AI의 툴 해가지고 저희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짜 툴이 있습니다. 공짜 툴. 요걸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치시고 나서 공짜 AI는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용어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이 인공신경망이 사람의 신경 전달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뉴런이라고 하는 구조로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해서요. 요거는 GPT, BERT 기반의 AI 모델 구조라고 해서요.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텍스트를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문장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포머라고 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석하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주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주고 또 정답을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습, 이걸 갖다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답을 주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메일이 왔을 때 보면은 이메일이 스팸 메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정상 메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AI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팸이다. 스팸으로 보내고 요거는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으로 보내고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앞 시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성형 AI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만의 창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그 패턴, 형식, 스타일을 갖다가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인류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것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자연어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언어화 학습시킨 걸 갖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방대한 텍스트를 갖다가 전부 가지고 있다. 이거니까 엄청나게 큰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빠른 속도로 찾을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LLM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프롬프트는 인간이 명령어를 집어넣는 그 창을 갖다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챗GPT의 유료를 써도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갖다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뽑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들여도 결과물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제 어떻게 명령어를 넣느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 명령어를 넣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잘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주 사용해 본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써볼수록 점점 늘고요. 놀랍게도 내가 쓰고 있는 챗GPT가 계속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물어볼 때마다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답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롬프트는 명령어를 집어넣는 창, 요걸 갖다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한다.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세 조정은 그 현재 만들어져 있는 AI를 갖다가 나한테 맞게 특화시켜서 조금씩 바꾸는 거를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내가 현대자동차의 AI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기아자동차용으로 바꾼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약간 바꿔서 기아자동차용으로 쓸 때 이미 현대자동차의 AI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절약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세 조정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새로운 AI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토큰입니다. 저희 학과장님 세대 때에도 토큰 버스 탈 때, 그죠, 예, 토큰. 저희 버스 탈 때, 지금은 이제 티머니로 하는데, 학생일 때는 토큰 내가면서 다녔는데, 그 토큰이죠. 그래서, 토큰은 기계어가 받아들이는 최소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웰리스 문화 관광학과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웰리스 문화 관광학과를 저희 AI는 웰리스 문화 관광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계별로 해서 웰리스 문화 관광학과 토큰이 4개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큰을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이 토큰의 숫자대로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 계정이다. 이제 무료 계정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쓰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돈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창이 뜨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날 쓰는 토큰이 다 떨어지면 유료 계정으로 바꿔라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이 뜨면 다음 날 또 하시면 또 됩니다. 해가지고 토큰을 이제 그런 용도로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명령어를 얼마나 잘 넣느냐라는 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저게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쌤, 언제 끝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쌤, AI가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학생은 학습 상태가 썩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저번에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학생은 충분히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에 내가 어떻게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 아웃풋, 그러니까 AI로부터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다라고 해서 지금은 AI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어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AI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능력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것으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하나의 학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AI와 얼마나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 설계의 기술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물어본다. 쓰면 쓸수록 AI도 똑똑해지고 나도 똑똑해진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AI가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은 멀티는 다양하게 여러 구조를 모달이라고 하고요. 멀티라고 하고 모달은 모달리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모달은 뭐냐 하면 이 기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01, 01 요거로만 입력을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이 AI가 사람이 말을 해도 알아듣고 사진을 보여줘도 알아듣고 소리를 들려줘도 알아듣고 그림을 보여줘도 알아듣고 영상을 보여줘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는 AI가 모든 신호 체계를 다 알아듣고요. 이 AI는 그걸 듣고 글로도 표현해주고 그림으로도 표현해주고 영상으로도 표현해주고 이걸 다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도 다각화해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도 다각화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는 인간과 똑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다.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한 트랜스포머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멀티모달이고요. 지금도 멀티모달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은 인간만큼 빠르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멀티모달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NLP라고 해서요. 이거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저희는 이제 자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AI가 실시간으로 똑같이 알아듣는 거죠. 이것이 이제 NLP입니다. 전에는 속도도 느리고 또 언어를 갖다가 다 규합해서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었어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방대한 그 컴퓨터, 슈퍼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NLP,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NLP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용어죠. 용어인데 요거는 이미지나 비디오,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사진 같은 거 잘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혹시 그 사진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면 바로 바꿔주잖아요. 네, 요것이 이제 그 AI가 발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상을 집어넣고 이 영상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줘. 그러면 요점도 정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 비전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이게 그 거짓말도 꽤 잘합니다. 네, 놀랍게도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AI 보면은 이제 사실과 어긋나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AI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AI가 중요한 거는 그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이 AI의 국적은 미쿡입니다. 그래서 미쿡 그 문화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한테 물어볼 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I는 어떤 물음이든지 항상 답을 한다. 몰랐을 경우에는 정답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이제 hallucination, 환각 효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AI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hallucination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야기한 거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AI가 꼭 그래요. 돈을 잃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AI가 항상 달려 있어요. 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100% 믿으면 안 된다. 그걸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용해 볼 AI 툴, 요거 한번 모아봤으니까요. 요거는 사진 한 장 좀. 네, 이게 그 무료 툴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료 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역시 챗GPT한테 그 무료 툴 좀 뽑아줘 이랬더니 한 40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학생들이 꼭 봐야 될 무료 툴만 뽑아줘 이랬더니 줄여가지고 뽑아준 거예요. 이렇게 뽑아줬으니까 요것만큼은 공짜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무료 툴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첫 번째, 챗GPT입니다. 너무나도 환상입니다. 저는 챗GPT를 쓰면서 깜짝 놀래고 있어요.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답을 정확하게 뽑아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주식 얘기 잠깐 했죠. 잘 살살 달래가지고 돈 벌면 수익금의 일부를 너한테 줄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꼬시면
네, 좀 더 그 세부적인 답을 준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짜 모델은 챗 GPT 3.5 버전입니다. 3.5 버전이고요. 챗 GPT 3.5는 미국에서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개발을 했고요.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앞에 챗이 들어갔어요. 이 챗은 채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와의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말로 하면 이 AI가 답을 해주는 시대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팅이 가능한 GPT라고 해서 챗 GPT라고 하고요. 텍스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3.5 버전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대신에 토큰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느리게 작동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에 20달러씩 내는 거를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AI 챗GPT 20달러 내는 거가 4.0 버전이 이제 20달러를 내게 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우수하고 저는 전에는 네이버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봤어요. 네이버가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물어봤어요. 유튜브에 물어봤더니 영상으로 가르쳐줘요. 야, 이거 좋다.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무료 한번 써보시고요. 매일같이 토큰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3.5 모델이고요. 2022년도에 학습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나고 대화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챗GPT 3.5의 특징입니다. 활용은 이제 글쓰기, 자기소개 같은 거, 그 다음에 블로그, 또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주고요. 제가 챗GPT로 최근에 책을 한 권 써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안에 내용하고 내지까지 다 쓰는데 시간을 재보니까는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챗GPT는 정말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어서 그 작가 이름을 갖다가 임병규 그리고 GPT 공저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것도 아주 쉽고 제가 이거 책 쓰는 거 한번 같이 특강에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책 제목을 좀 연구해서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놀이 책도 한 권 교수님 해가지고 그 교수님 쓰시면 안 되고요. 교수님 그 수제자들 다 책 한 권씩 괜찮죠? 이렇게 해서 책 쓰시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로드입니다. 네, 클로드도 무료 버전으로 해서 잘 나와 있고요. 클로드도 상당히 좀 이제 클로드 그러면은 느낌이 고급지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클로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클로드는 좀 윤리적이고 부드럽고 정돈된 응답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좀 고급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러한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고요. 좀 과하지 않고 좀 점잖게 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클로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다든가 아니면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 쓸 때 클로드 써보니까 상당히 문장이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논리적인 표현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클로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만든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예요. 그래서 윈도우 11 버전을 깔면 요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떠요. 네, 자동으로 뜨고, 내가 윈도우 10이다라고 하면은 코파일럿을 다운받아서 까시면 됩니다. 코파일럿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코파일럿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 컴퓨터의 원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AI의 기반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장점은요, 챗GPT4를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픈AI에서는 3.5 버전까지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코파일럿으로 들어오면 4까지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파일럿의 장점이고요. 코파일럿은 그 윈도우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그 정보력하고 판단력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AI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하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게 챗GPT의 장점과 코파일럿의 장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코파일럿은 이제 윈도우 11을 깔면 자동으로 깔린다. 그리고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GPT-4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문장과 단락에 그 웹링크,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고, 요 정보가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링크까지 다 달아주는 것이, 친절하게 달아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달리라고 해서 이미지 생성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기반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코파일럿의 장점이다라는 거, 무료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요거는 구글에서 만든 AI입니다. 제미나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제미나이가 떠요. 해보셨어요? 네, 제미나이가 떠서 제가 이렇게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제미나이가 뜨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도 상당히 뛰어난 AI,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다 독자적인 AI를 구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구글 제미나이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구글 제미나이도 이제 검색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최신 정보, 왜냐하면 이제 포털이거든요. 그래서 포털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AI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캔바입니다. 네, 요거는 매딩 미디어라고 하는 캔바고요. 요거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캔바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 매직 미디어는 생성형 AI를 기본으로 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그걸 갖다가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캔바의 역할이고요. 이 텍스트, 이제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미지로 바꿔주고, 또 문자를 집어넣으면 영상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캔바도 무료로 쓸 수 있고, 조금 쓰고 나면 이제 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노션입니다. 노션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잘 만든 AI고요. 노션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나만의 비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나만의 비서의 역할을 갖다가 노션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션은 글쓰기하고 문서 작업, 특히 제가 노션을 써보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요점을 정리해줘.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정리해주고, 노션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그러면 금방 찾아주는. 그러니까 좀 진짜로 비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걸 보게 됐고요. 회의록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고, 몇 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안건으로 할까? 그러면 노션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글을 갖다가 요약한다든가 아니면은 회의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AI로서 노션이 쓰고 있다. 이것도 이제 일부 기능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는 쓰시다가 괜찮다 싶으면 돈을 조금 내시는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크로바 노트입니다. 요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뒤에 노트라고 들어가 있죠. 노트라고 들어가 있어서 음성 파일을 갖다가 노트로 정리해주고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갈 때 녹음기를 틀어놔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컨설팅을 다 하고 나서 내가 2시간 반 동안 컨설팅 했는데 이거 정리해줘. 그러면 정리를 갖다가 한 번에 쫙 한 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보고서에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클로바 노트를 잘 쓰고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는 녹음된 음성을 갖다가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녹음된 거 갖다가 AI가 전부 다 받아씁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기능 역시 뛰어납니다. 네이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AI 마케팅 활용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I는 고객 분석, 타겟팅 자동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 그래서 이제 이메일 보내는 거. 그리고 SEO 최적화라고 해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는 거. 챗봇을 통해서 고객 응대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환율 향상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자동화. 그 다음에 SNS 마케팅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마케팅, 이제 1대1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성과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이것저것 물건을 잔뜩 꺼내놓고, 너희가 정리해 그랬더니 알아서 정리하는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요거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그 자동차 공장인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특강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